오늘은 참 좋지 않은 일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돼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정말이지 대한민국 관료들 정말 너무 멋있고요. 역대급 무능이 무엇인지 너무나 완벽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는 12일부로 우리는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었고요. 사실상 6시 이후에는 통금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 모든 학생들은 등교를 할 수 없고 원격 수업으로 모든 수업이 대체됩니다. 정말로 너무 나이스하고요. 너무 멋있어요. 지금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요. 벌써 1년 7개월째 이 똑같은 쳇바퀴를 굴리고 있고요. 이 쳇바퀴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고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고요. 사람들은 점차 멀어지고 개인 속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사진 속에는요, 온통 마스크 낀 사진뿐이에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2년이라는 우리 아이에게 너무나 행복하고 예쁜 모습을 간직해야 되는 이 시간이에요. 우리 아이에게는 마스크 쓰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기억되지 않는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저도 외식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이지 자영업자분들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자살 안 하는 게 신기할 정도로요. 모든 고통을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에게 몽땅 전가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격상되는 게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국민들이 심각성을 몰라서 경계가 해이해져서 지금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죠. 아니, 지금 장관이고 책임자고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온통 국민 얘기예요. 니네가 방역 수칙을 어겼잖아. 니네가 지금 경계심을 허물어뜨렸잖아. 니네가 지금 너무 막 하고 있잖아. 뭐든지 다 대한민국 국민 탓입니다. 높으신 관료분들께서는요,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논리죠.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리는데 왜 니네는 걸리는 거야?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고통 니네가 받는 게 당연해. 지금 뭐 이런 모든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코로나라는 병은 어떤 병인가요? 걸리면 죽는 건가요? 아니면 걸리면 폐가 마비되나요? 숨을 못 쉬는 건가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놔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코로나 위험하대요. 사망률이 높대요. 근데 뭐 증상도 없고 어떻게 아픈지 얘기도 안 해줘요.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일부 유명인들, 셀럽분들 이런 분들 코로나 걸리면 아무렇지 않게 털고 나오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확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 3일 만에 바로 완치가 되었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로 건강한 성인들에게 걸리면 문제되는 병은 맞긴 맞는 거예요. 외국 사태는 제외할게요. 외국 사망률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망률로 따지면 초창기에 요양병원에서 많이 터졌을 때 그 당시에 1.2%까지 올라갔고요. 지금은 0.36%라고 하더라고요. 사망률이. 그러면 1000명이 걸리면 3명에서 4명 정도가 죽는 병이라는 거죠. 독감보다 약간 더 치사율이 높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독감의 사망률이 0.1% 조금 넘는데요. 근데 코로나의 사망률은 0.36%. 독감을 걸리면 자가격리라고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자제시키고 못하게 통제하고 억압하나요? 영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요, 이건 종식될 수 없는 병이다. 그러니까 감기처럼 그냥 관리하면서 살겠다.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방식이 훨씬 더 맞고 합리적이라고 봐요.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하고 오히려 확진된 거면 이거는 그냥 감기 같은 거구나. 우리가 이거를 아예 종식시킬 수는 없구나. 최대한 예방하고 안 걸릴 수 있도록 서로 조심하는 길밖에 없구나.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제하고 억압하고 니네 앞으로 돌아다니지 마. 돌아다니는 사람들 니네 때문에 잘못된 거고, 낮에는 경제 살려야 되니까 회사들은 다녀야 되지만 밤에는 아무 활동도 하지 마. 뭐 이런 식의 너무 단순한 논리예요. 예전에 제가 헬스장 1억 후원한다고 영상 올렸을 때 지금도 이렇게 뭔가 어떤 특정 타겟이 있다면 그분들을 좀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싶은데 이제는 그런 특정 타겟도 없어요. 그냥 니네는 다 안 돼요. 니네 그냥 돌아다니지 마. 2주 동안.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 이런 통제 받아왔고요. 저는 이게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너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뭐든지 하지 말래. 그리고 대책은 없어. 자영업자들한테는요, 그냥 니네 장사하지 마. 10시에 문 닫아. 그리고 집합금지업 정도는 아예 문 열지 마. 그리고 너희들한테는 대출 많이 해줄게. 대출로 버텨. 이자 싸게 해줄게. 그리고 니네 나중에 갚아야 된다? 안 갚으면 다 신불자야? 뭐 지금 이런 방식이잖아요. 대기업들은 국가 경제를 받쳐야 되니까 니네는 낮에 일하는 성실한 사람들이니까, 이 나라의 일꾼들이니까 대기업들은 낮에 다 일해야 되고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헬스장 같은 거 필요 없다 이거잖아요. 운동 안 해도 안 죽잖아. 운동하지 마. 그럼 일 안 하면 죽나요? 일 안 하면 안 죽잖아. 근데 왜 출근은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무조건 니네 열지 마. 열면 니네 다 범법자야. 벌금 때려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대기업들한테는 왜 권고를 하나요? 재택근무 30% 정도는 시켜주세요. 권고할게요. 그럼 대기업도 그렇게 실행하라고 해요. 아니, 대기업들이 출근만 안 해도요, 강남 이 거리가 텅텅 빌 거예요. 이 건물을 그럼 통째로 비우자고요. 다 재택근무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필수 인원만 제외하고 30%만 남기고 다 재택근무 해라. 이렇게 권고
보호하지 말고 시행령을 내려달라고요. 아니 왜 기업들한테는 시행령을 안 내리고 자영업자들한테만 시행령을 내리냐고요. 자영업자들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하고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이 나라에 무슨 그렇게 피해를 많이 끼쳐서. 거리두기 4단계라면서요. 숙박업소도 3분의 1만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지하철도요, 한 칸에 15씩만 타라고 하세요. 아침 저녁 지하철은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대로 사람들을 쑤셔넣으면서 왜 거리두기는 밖에 나가서 해야 되냐고요. 지하철에서도 한 칸에 15명씩만 타고요. 그 다음에 버스도 한 대에 10명씩만 타라고 하세요. 그게 거리두기잖아요.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잖아요. 생필품 아닌 업종을 할 필요 없다면서요. 그럼 백화점 같은 거 문 닫아도 되잖아요. 고가의 명품 브랜드가 생필품 의식주는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도 문 닫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도대체 이거를 자영업자들이랑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서민들한테 이 모든 걸 다 전가하는 건지 난 그게 너무 의문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시행령을 받아야 되는 거고 대기업들은 권고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10시 이후에는 문 못 열게 하고 있잖아요. 일부 업종들은 아예 문도 열 수 없고요. 그럼 그 사람들 월세는요? 아니 그럼 건물주들한테도 시행령으로 법 바꿔서 월세 받지 말라고 하세요. 왜 건물주들은 너희 월세 깎아주면 뭐 정부에서 약간 지원해줄게 뭐 이런 식의 권고사항이고 왜 소공인들이랑 자영업자는 시행령 법으로 정해서 하냐고요. 법 바꿔서요 집합 금지를 하게 된 건물주들한테는 월세도 못 받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충분히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대통령 여당에서 180석 이상 갖고 있잖아요. 충분히 법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잖아요. 거리두기 하려면 아니 대중교통이고 아니 택시에도 사람 한 명 이상 태우지 말라고 하세요. 그 좁은 밀집된 공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 태우면 안 되죠. 근데 왜 택시들은 사람 계속 그 인원수대로 태워도 되나요?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 등교 못하게 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주세요. 아니 그럼 맞벌이 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장 내일 모레부터 그럼 애를 누가 보고 밥은 누가 먹여?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단 거야? 그 뒷일은 누가 수습하는데요? 왜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은요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고통을 주는 정책일까요? 저는 그게 너무 의문입니다. 공무원들이 노력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공무원, 의료진분들 정말 대단히 노력하신 거 아닙니다. 근데 결국엔 결과가 이렇잖아요. 노력이라는 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증명하면 되는데 지금 코로나는 또다시 4차 유행이라는 이 국면에 들어왔다고요. 결국에는 이 윗선에서 내린 무능의 끝이 아닌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도대체 이 방역 대책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방역 대책 만드신 분들은 정말로 두고두고 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옥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꼭 벌 받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M1 서민들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퍼뜨리는 사람들을 잡으세요. 지금 초창기부터 계속 뭐 얘기되고 있는 중국인들 입국 못하게 했었어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면 입국 못하게 해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집회 같은 거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 계시죠? 그런 집회 같은 거 그런 걸로 인해서 코로나가 엄청 퍼져나갔잖아요. 그럼 그때 집회를 못하게 정말로 강력하게 막든지 아니면 거기 집회에 참가했고 법을 어겼고 그 다음에 자기 동선까지 거짓말해서 코로나 멀리 퍼뜨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구상권 확실히 청구해가지고요 법을 내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처절할 정도로 뭔가 본보기를 보여줬어야죠.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뻑하면 거짓말하고 동선 제대로 얘기 안 하고 협조 안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뭐 안 지켜도 뭐 벌금 10만 원? 뭐 100만 원? 내면 그만이니까. 이번에 8,000명 집회 있었죠? 서울시고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했을 때 그래 니네 했으니까 퍼뜨리는 사람들은 죄를 물을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4단계까지 간 상황이라면 물대포를 다시 쏘든지 최루탄을 쏘든지 아니면 다 잡아서 구치소에 쳐넣든지 뭔가 강력한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집단성을 띈 사람들에겐 강력한 조치가 하나도 없으면서 왜 뭉치지 못하는 서민들만 이렇게 잡아 짜서 죽여버리려고 하냐고요. 아니 잡을 능력이 없었으면 백신이라도 어떻게 많이 구해오든지 뭐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가 되고 있는 거냐고요. 지금 이 4단계 격상 또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또 뭐 안 잡히면 계속 이렇게 하겠죠. 어차피 못 되드니까. 저는 그게 더 화가 나요. 이 4단계 조치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 화를 넘어서 그냥 무력감이랑 우울해지더라고요. 정말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끝은 있는 싸움인가? 1년 7개월을 했습니다. 군대를 한 바퀴 갔다 왔는데 인생이 변한 게 없네요. 더 안 좋아졌어요. 이거는 정말로 굉장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지금의 사태를요 제2의 IMF라고 봅니다. 중산층을 몰락시켜버리고 있고요. 먹고 사는 것 자체를 지옥과 전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네요. 제가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로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지치 말고요.
하자고요. 우울해지지 말고 무력해지지 말고 오히려 분노에 몸을 태워가지고요. 더 우리 미친 듯이 화이팅 하자고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살아남아서요. 우리 더 성장하고 더 잘 돼서 정말로 지금 이렇게 우리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모두를 심판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정말 다들 미친 듯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또 줄줄이 예정돼 있던 행사들 다 취소되고요. 매출도 또 어마어마하게 날아가고 있죠. 하지만 정말로 끝까지 버티자고요.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니까 우리 꼭 이기는 사람이 돼서 더 멋진 인생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